이 세상에 걱정과 불안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지금은 걱정과 불안이 당연하고 오히려 강요되는 시대죠. 어느 누구도 걱정과 불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걱정이 되거나 불안한 것이 어떤 거세요? 걱정과 불안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싶은 욕심에서 생긴다면 우리에겐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죠. 예를 들면 대출금이나 이자, 취업이나 결혼, 승진이나 퇴직, 건강이나 인간관계 등 이 모든 것들이 걱정과 불안의 원인이 되죠. 솔직히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 동시다발적으로 생기죠. 그래서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그냥 짜증만 나는 거고요. 게다가 주변의 꼰대 같은 어른들이나 성공한 선배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죠. 물론 저의 입장도 잘 모르면서 막 하는 말이고요. 어쨌든 저에겐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기란 이번 생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인 관점과 태도 바꾸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걱정과 불안을 줄이기 위한 관점과 태도 바꾸기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하죠. 우선 첫 번째는 몰입과 집중입니다. 쉽게 말해서 걱정이나 불안해만 하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기보다는 지금, 여기,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해결 가능한 부분에만 집중하고 할 수 없거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메타인지가 높아야 하고요.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그 자체가 무식함이자 욕심이잖아요. 그러니 제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만 몰입과 집중을 하세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의 의미는 걱정과 불안해하는 시간은 어떻게든 지나간다는 의미죠. 하지만 핵심은 어떻게 지나가느냐의 문제고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 모든 결과나 성과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고 시간이나 노력, 몰입과 집중이 쌓여서 생기잖아요. 저절로 해결되거나 원하는 결과물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 우리는 현재 상황에 걱정이나 불안해만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죠.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랍시고 쉽게 말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모든 것이 쉽게 지나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지나가지도 않고 만약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요. 혹시라도 이 말을 믿고 그냥 지나갈 거니까 믿고 안심하자고 생각한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죠. 만약 자기들 일이거나 약간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은 자세히 생각해보면 사후 좋은 결과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죠. 지금은 폭탄이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걱정되는 모든 일이 그냥 지나갈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몰입과 집중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과 불안을 줄이기 위한 관점과 태도 바꾸기의 두 번째 방법은 역지사지와 공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항상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공감을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상사나 부하 직원, 선생님과 학생, 의사와 환자 등 걱정과 불안이 생기는 모든 관계나 상황을 서로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맞춰서 생각하면 걱정과 불안이 저절로 줄어들고 실질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승진이나 성과가 걱정되는 부하 직원, 성적과 대학 입시가 불안한 학생, 암에 걸린 두려운 환자 등 이들의 걱정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선 구체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공감을 바탕으로 눈높이에 맞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기껏해야 암에 걸리고 나서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어느 의사의 이야기 정도죠.
모든 사람들이 걱정과 불안에서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치료하기 바쁠 뿐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역지사지와 공감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저는 역지사지와 공감만 할 수 있어도 걱정과 불안의 50%는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이나 불안, 두려움 때문에 너무 외롭거나 힘들다면 혼자서만 힘들어하지 마시고 멘토나 친구와 소주 한 잔이라도 하세요. 원래 사람은 사람을 통해 위로받거나 치유가 되잖아요. 누군가와 소통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극복의 계기도 되기도 하죠. 그러니 혼자서만 힘들어하면서 걱정과 불안을 배물로 키우지 마세요. 만약 무엇을 해도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시고요. 걱정과 불안이 심해지면 두려워지면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지금까지 걱정과 불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인 관점과 태도 바꾸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관점과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 너무 어렵죠. 게다가 몰입과 집중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역지사지와 공감도 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걱정과 불안에만 하는 것은 절대 정답이 아니죠. 걱정과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걱정과 불안을 피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걱정과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 어떤 방법이라도 효과만 좋으면 상관없고요. 하지만 의외로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대표적인 증거고요. 게다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외롭기도 하고 가족의 가치가 경제력의 가치로 대체됨에 따라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기도 하죠.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고요. 오히려 걱정과 불안이 강요되는 시대이자 헬조선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함을 느끼시나요? 라고 물으면 행복은커녕 항상 불안하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특히 서열이나 비교, 경쟁과 승자 독식의 유교적 문화로 인해 삶이 더 비참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말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것만 같죠. 그래서 오늘은 걱정과 불안을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인 마음 다스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걱정과 불안을 줄이기 위한 마음 다스리기는 다음 3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마음속에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걱정과 불안은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욕심에서 생기니까요. 하지만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죠. 또한 유명한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에서도 괜찮아, 모든 일은 잘 될 거야,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과 불안은 모두 버려 라는 의미의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이 나오죠. 라이온킹을 포함해 우리 모두는 걱정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해야 하고요. 이처럼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명상과 종교가 있죠. 명상은 나쁜 생각을 정화하고 걱정과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누군가는 명상을 자신과의 솔직한 마음속의 대화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분명한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명상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중이죠. 미국이나 유럽에선 인구의 15% 정도가 매일 명상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데 이만한 방법이 없는 거고요. 또한 종교도 마찬가지로 절이나 교회, 성당 모두 절대적으로 믿고 기댈 수 있는 정신적인 안식처 역할을 하죠. 참고로 저는 어릴 때부터 걱정이나 불안, 두려움이 몰려오거나 혼란스러울 때는 혼자 절에 가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도량을 사색하면서 저 자신과 솔직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걱정과 불안이 조금은 줄어들더라고요. 잘해낼 수 있다는 용기도 어느 정도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명상을 하거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절에서 108배나 3000배를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동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번뇌와 고통, 걱정과 불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니까요.
걱정과 불안을 줄이기 위한 마음 다스리기의 두 번째 방법은 메모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저는 메모와 기록이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데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도 가장 쉽고요.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객관화시키는 것은 걱정과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죠.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솔직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냥 어릴 때 일기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게다가 서로 잘 모르거나 경쟁하는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100배는 효과적이고요. 솔직히 퇴근 후 술자리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걱정과 불안이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다 포기하더라도 메모와 기록만큼은 꼭 습관화하세요. 아마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 것 말고도 직장 생활이나 성과, 아이디어와 창의성 등 많은 부분에서 확실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과 불안을 줄이기 위한 마음 다스리기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 자신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 기대가 필요한 거죠. 물론 입 또한 말은 쉬운데 전혀 쉽지가 않고요. 특히 직장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존심에 금이 가거나 자존감에 상처 입기가 바쁘죠. 그래서 집에 가면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치료하기 바쁘고요. 상처는 입었지만 내일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출근해야 하거든요. 오히려 현실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기는커녕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거나 걱정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 지금부터는 나는 모든 것들이 잘 될 거야. 나는 원래 되는 놈이니까. 이런 긍정적인 기대와 자기 예언이 필요하죠. 동시에 자신에 대한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도 버려야 하고요.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걱정과 불안은 저절로 줄어들고 용기와 실행력은 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걱정과 불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인 마음 다스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마음속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명상이나 종교 활동을 하시고요. 자신의 걱정과 불안을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메모와 기록을 하시고요. 자신감과 자존감을 최대로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만약 이 방법도 실행하기 힘들다면 다음 시간에는 걱정과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자 마지막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 숲을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걱정과 불안 때문에 출근하기 싫거나 잠이 안 오세요? 혹시 실패나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진 않으시죠? 지금은 걱정과 불안이 강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의 걱정과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이전 영상에서 걱정과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관점과 태도 바꾸기와 마음 다스리기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관점과 태도 바꾸기는 몰입과 집중, 역지사지와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마음 다스리기는 명상이나 종교, 메모와 기록,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울 수 있어야 하죠. 저는 이 중에서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은 메모와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이미 습관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마음에 들고 실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모든 방법이 쉬워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은 걱정과 불안을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몸으로 직접 할 수 있는 무조건 움직이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걱정과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가장 쉬운 방법은 무조건 움직이기죠. 원래 걱정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 그 자체로 누구나 불안해지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두려워지죠. 무조건 움직이기는 걱정과 불안을 느낄 틈 자체를 행동을 통해 제거하는 거고요. 게다가 건강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최고의 방법이죠.
그래서 걱정과 불안을 줄이기 위한 무조건 움직이기의 첫 번째는 헬스나 조깅 등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겁니다. 걱정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술이나 담배도 나쁘진 않지만 운동이 훨씬 효과적이죠.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산책은 발로 하는 생각으로 건강이나 마음 다스리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죠. 참고로 저는 2년째 헬스를 하고 있고 10년 넘게 산책을 하면서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음을 직접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혹시라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거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죠. 물론 축구나 농구처럼 스포츠를 해도 좋고요. 요즘은 동호회도 많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제 말을 믿고 지금 바로 헬스장이나 산책을 가세요.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이어폰은 꼭 챙기시고요. 걱정과 불안을 줄이기 위한 무조건 움직이기의 두 번째는 재미있거나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세요. 솔직히 이 말도 우리가 지겹도록 듣는 이야기잖아요. 게임이나 독서, 여행이나 공연, 등산이나 캠핑 등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무조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누워서 걱정만 하거나 불안을 괴물로 키우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습관이자 걱정과 불안을 느끼는 것에 이미 익숙해진 거죠. 게다가 실행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서 걱정하는 자체가 습관인 걱정 인형이 된 거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항상 걱정만 하고 불안을 느끼면서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그 어떤 조언도 듣지 않으면서 힘든 척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저는 힘든 척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걱정만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힘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간절하고 힘들면 누워있지만 않죠.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도 하는데 솔직히 왜 누워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장 좋아하고 10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습관이자 취미는 산책, 독서, 반신욕입니다. 지금 이 글도 반신욕을 하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몸에서 먼저 불편함을 느끼는 수준이고, 특히 산책과 반신욕은 저에겐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곁에 두고 꾸준히 하세요. 어쩌면 이 자체가 행복이 아닐까요? 걱정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무조건 움직이기에 마지막 세 번째는 견딜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걱정이나 불안,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무조건 병원으로 가세요. 저는 병원으로 가는 자체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용기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어쩌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119에 실려갈 수도 있거든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정신이 아파도 병원에 가야 하죠. 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걱정과 불안을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 관점과 태도 바꾸기, 마음 다스리기, 무조건 움직이기 이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걱정과 불안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걱정과 불안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걱정도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걱정만 하는 습관은 버리시고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회를 찾거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걱정은 어쩌면 또 다른 핑계나 도피처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집중과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여유가 생기니까요. 네 번째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 방법 중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시고요. 원래 확신이 없는 행동만큼 바보스러운 것도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걱정과 불안이 어떤 거세요? 걱정과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스쿨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